네, 취재 편의점 동업자 모셨습니다. 네, 검사장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모시고요. 어제 있었던 김건희 1심 선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화의 성지, 인권 저희 정의의 도시 광주 서구 국회의원 장유선 취재 편의점 동업자 양부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속보 들어와 있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5,243.42, 코스닥도 1,153.43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프를 다들 증권사마다 조정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장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누굽니까? 우인성 판사 무슨 사자성어를 많이 씁니까? 네, 형무 등급 추물 이불양. 그다음에 뭐 거미불로 화이불치 뭐 화려한 언사를 그냥 다 갖다. 그렇죠. 어제 법정이 아니고 한글 서당이었어요. 한글 서당. 한글 서당. 예. 저도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예. 여기 우인성 판사가 사자성어로 하도 재판을 해서 저도 한번 사자성어로 총평을 하면은 네. 그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언어유희.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혹세무민. 혹세무민. 말장난. 말 이의자를 많이 썼더라고. 네. 말 이의자를. 예. 그 표현하면 언이비언입니다. 언이비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말에서는 말이 아니다 이거. 예. 이거 내가 지어낸 소리예요. 언이비언. 언이비언.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조금 처음부터 이 사람 밑자락을 깔고 시작하네라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뭐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처럼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죠.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 만연하게 법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밑자리에 깔고 이것을 형 무등급을 읊어내기 시작한 것은 벌써부터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혹한 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당신이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앉았기 때문에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게 바로 법관이 가져서는 안 될 예단을 먼저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죠. 당신이 장삼이사 같으면 이런 걸로 처벌 안 받는데 그렇죠. 당신이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야. 내가 이번에 봐줄게. 박해를 받고 있어.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이런 표현이죠. 근데 세상에 이런 정말로 법의 원칙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법은 만연 앞에 평등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권력에서 떨어질 때 가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굳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이 떳떳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밑자락을 깐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이해가 안 갈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거꾸로부터 올라가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부터가 저는 문제 아닌가. 이거는 김건희 씨가 사실은 뭐 권력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왕왕 쓰고 실제로 V0로서 뭔가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무슨 샤넬백 받은 거, 그 목걸이 받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800만 원짜리는 받은 건 또 무죄로 했어요. 그렇죠. 1,200짜리는 유죄로 했어요. 뭐 6,200짜리 그래프 받은 건 또 유죄로 했어요. 그럼 800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800짜리는? 지금 말이 됩니까? 800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2022년 4월달에 802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4월 23일이라는가 전성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청탁 내용을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을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 말을 알아도 4월달에 물건을 줄 때는 이미 이분은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우판사는. 그 말을 왜 자기에게 선물을 주겠는가? 그러니까요. 영부인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통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 청탁을 무시적 청탁이 또 봐야 되고 공무원의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있어서도 네. 말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봐주려고 너무 기계적 판단은 그래서 제가 언어 유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는 경찰이 기소기어 놓은 거 무혐의한 재미로 살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거 무죄한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예. 그것도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예. 모든 재판은 판사가 무죄로 쓰려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무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말꼬리 장난해가지고 네. 지금 이게 전형적인 딱 겁니다. 그런 거다. 딱 이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이게 김건희죠. 김건희가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또 윤영호는 김건희한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것은 의례적인 표현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중에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위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알선 목적으로 금품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말장난. 그럼 그 네. 전에 서로 통화를 했잖아요. 대선에 도와주겠다는 거. 예. 그럼 뭔가 대선에 왜 도와줬겠어요? 제가 그 말이에요. 예. 왜 도와줬겠어요? 예. 대선에 도와줬다는 것은 먼저 반대급을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 대선에 도와줘서 고맙네 어쩌네 전할 때는 네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묵시적 그렇습니다. 청탁의 총체적 예. 말이 오고 갔다고 봐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할 때 세상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르트, 야구르트 하나도 네. 안 받고 학생 생일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 나눠 먹는데 이거 한 숟가락 떠 먹는 게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네. 아닐까 해서 안 먹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청렴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 그냥 축하 인사한 거니까 넘어가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해버리면 앞으로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고마워. 예? 요 사건은 다른 무죄와도 비교해봤을 때 예. 이 유인성 판사의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음. 법원의 판사는 제가 늘 주장하면 국민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어떤 우월의식, 선면의식에 접어서 우월의식과 선면의식 속에서 네. 우리랑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판결하게 되면은 이런 요상한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배심제. 사법계 배심제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대한민국 지나간 국민 1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무죄 받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오늘- 되는 거지. 예.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이 이 김건희 1년 8개월 납득되시나요? 이렇게 네. 질문으로 그 일면 머리를 열었어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해놓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 예, 배심제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예, 강하게 느끼게 한 재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 있는 대로 써가면서 잘난 척은 하고, 제가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예, 선민의식 엘리트식에 젖어서 예, 나만의 아성을 쌓고 음. 국민과 괴리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그래서 상황 이 문제는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통 사람의 경험치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더 기가 막힌 것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이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렴성, 연결성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무죄. 그러니까 범진적으로 무죄를 쓰고 예, 또 그런 영부인으로서의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유죄로 인정한 데서도 1년 8개월 하면 안 됩니다. 네. 2년 반, 3년을 선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명태균 관련돼서도 무죄를 했어요. 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냥 영업용으로 홍보용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냥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준 거다. 예. 그리고 3번 정도 준 거다. 한 번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판결 요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김건희 씨가 지시에 쓴 것이 아니고 네. 명태균이 나 영업활동 일원을 만드는 것을 예. 뭐 3번인가 한 번인가 예. 줬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대가성이 없다. 예. 받을 필요 없다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영비대행 씨가 갖다 준 여론조사가 윤석열한테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거 말고 한 개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근데 왜 명태균 부탁하고 김영선 공천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던 것 때문에 어떤 계엄까지 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본인의 육성 녹음, 김건희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명태균이 무슨 신세를 져서 그거 했겠냐고. 그러니까요. 그거 딱 하나예요. 여론조사. 맞습니다. 근데 대가성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영업활동으로 만든 것을 줬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농사 지고 내가 우리 집 농사를 지었어. 쌀도 지고 농작물 했어. 내가 진 거야. 네.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갖다 주면 공무원 주면 공무원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얼토당토 않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고. 주장. 계약서를 써야지만 죄가 됩니까? 계약서를 쓰면은 예. 수사할 것도 없죠. 그렇죠. 계약서가 있는데 뭘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궤변이고 언이 비언이라 이것이 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예. 소리라 이거지. 심지어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시해서 당신 그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계약서에 따라서 했으면 이거는 유죄인데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무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도 뇌물죄에 있어서 야 내한테 돈 가져오라고 해서 받아야지만 됩니까? 지시해야 지시 안 해도 그냥 그냥 갖다 갖고 주도 주잖아요. 갖다 주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법리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김경, 예. 그렇죠? 예. 강선우, 죄 안 돼요. 그다음에 다. 그 저기 누굽니까 김병기 다 이런 사람들 무죄입니다. 싹 다 무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무원 뇌물죄도 내가 과자로 안 했는데 예. 좀 갖다 놨네. 예. 죄 안 되는 죄안 거죠.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소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 예. 내가 그냥 영업할 때 소 100마리 키우는데 뭐 공무원 농림부 공무원 한 마리 갖다 주지 뭐. 내가 특별히 말하는 것도 아니 있는 소 100마리 하나 갖다 줬는데 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있는 말장난도 소- 너무 심어. 어차피 내가 한 100마리 내가 키우는데 100마리 키우는데 그중에 한 마리 한 뭐 마리 갖다 주지 농림부 갖다 주지 뭐 뭐.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내가 소 가자라도 안 했는데 지가 키우던 소 하나 갖고 왔네. 이놈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뭐 화평해지겠어요. 서로 그냥 막 갖다 주고 아주 그냥.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는 판결을. 이 판결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음. 제가 볼 때 네. 이거 지기현은 양반이에요. 지규현은 양반이다. 지기현은 양반이에요. 예. 이제 선거 되는 거 봐야 알겠지만은 지규현이 어떻게 할까요? 예? 지규현이 이 우인성한테 용기 얻어서 우인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이런 지기현이가 좀-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우인성은 아, 지규현의 심리 안정제다. 나한테 와서 화살이 예. 우인사한테 가겠구나. 상당히 예. 심리 안정. 왜 예. 나만 잡고 그래? 예, 예. 그러네. 지기현은 아직 유무죄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일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우인성이.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귀현이라는 사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체로 이진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말. 사법부가 예. 꼭 지경이나 우인성 같지는 않아도 네. 이진관 부장 같은 사람은 특별히 애라고 봐야죠. 아주 애라고 봐야죠. 굉장히 고독하고 애로울 겁니다. 조직에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만 기소된 게 아니라 내란숙의 윤석열도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진관 판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진관 판사가 우인성 판사처럼 재판할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 우인성은 무죄라고 보고 이진관은 유죄라고 보면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예. 똑같은 1심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게 속담이 네. 피고인의 운명은 판사를 누구를 만나 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음. 제가 정확하지만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판결을 해버렸더니 무죄부터 실형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스펙트럼이. 네. 이건 사회과학이에요. 판결은 사회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신문도 안 보나 봐요. 예. 방송도 안 보나 봐요. 제가 보기에 MBC 뉴스데스크만 봐도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그 우리가 빛의 혁명을 했던 전 과정에 대해서도 완벽히 무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의를 읽지 못하는 덜 떨어진 판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면시. 뭐한데 그 뭐를- 사자성어는 많이 씁니까? 뭐 형무 등급, 추물 이불량 이 정도 이해할 정도 되면 상당히 공부해야 돼요. 예. 금이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이거잖아요. 선면의식이에요. 선면의식이. 예. 예.
이 법관 귀족, 그렇죠. 예, 법조 카르텔. 제가 의원님께서 제가 초반부터 늘 내란 초반부터 강조했던 겁니다. 법관 카르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검사 생활 할 때 보면은 물론 검사도 나쁘죠. 나쁘니까 나라가 막 이리 왔는데 그거 못지 않아요. 법원이. 판사가 예. 판사가 더 그 개혁의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판사는 사회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예. 이게 좋을 수도 있겠죠. 뭔가 사회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로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국민의 염원이 뭔지 사회 실상과 동떨어진 판결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황당무계한 판결을 해도 판사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의 독립이기 때문에. 예. 이거 검사가 무혐의했으면 무혐의했죠. 예. 검사가 무혐의해서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내란 속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까지 더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권력을 인사까지 해가지고 여기 또 올빵했어요. 지사건을 다 무혐의 처분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막는데 올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권한을. 맞습니다. 죄가 안 되면 이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순히 죄가 안 되는데 뭐라고 윤석열이 네. 거기다 올빵을 하면서 지난번 총장이 포털안에 세우려고 기소까지 하려고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직접 수사하려니까 인사권을 박성재를 통해서 예. 인사를 교체를 하고 이런 난리를 폈겠어요. 그러니까요. 죄가 안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죽해야 당시에 그 저 검찰총장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7초 이원석 총장이 7초간의 침묵으로 그렇죠. 대신하고 멀쩡한 수사 라인 다 교체해 버리고 예? 김주현 모든 게 수석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이윤석 판사 이야기처럼 죄가 안 되는데 뭐라고 윤석열이 그 난리를 피우고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문자 보내서 이번에 특별수사부가 만들어진 구성은 뭐고 예.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안에 있는 그 황금폰 예. 그 안에 김건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다 튀어나올까봐 근데 결국 비상계엄까지 한 건데 이걸 그런 다 무죄로 한다. 무죄를 해불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봐도 생각에 제 뉴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보세요. 권오수에 대한 판결문가 정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신문은 안 본다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판사니까 봤겠죠. 예. 그 기록은 봤어야 될 거 근데 아닙니까? 기록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판결문에 통정범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정반대된 겁니다. 본인도 예. 그러잖아요. 여러 이유를 들잖아요. 뭐 40% 돈을 주게 했다든지 예. 녹음되는 것을 두려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정을 인식돼 용인했다. 인식했다. 그런데 같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 안 했다. 이게 공동 정범이 이루어내는 것은 예. 물건 어떤 범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능적 분별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부만 담당하도 그렇죠.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다. 망봐주기로 했는데 망보지 않고 잠깐 담배 피러 갔다 와도 그렇죠. 해당-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판결 지금까지 법률에 전혀 반대되는 궤변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더 나아가서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공소 기소가 됐어도 방조범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네.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예,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바로 그 말이 공방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인데 네. 그러면은 이중관 판사처럼 예. 공소장 추가 요구를 해야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내용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아예 봐주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김건희 봐줄 결심을 한 거예요. 오죽해야 김건희가 인사를 2번이나 하고 예? 판사도 김건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맞아. 그냥 미풍년. 그러니까 판사가 애제는 밝은 사람 같아. 한자 사자 성어 썩 쌓고 인사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예의 범절은 예. 예의 범절이 뛰어난 사람 같은데 모범생. 오늘 예의 범절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예. 진실에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원하는 것이 그런 예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즉각적으로 그 도이치 사건 첫 번째 수사를 했던 김태훈 고검장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뭐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는 네. 워낙 2심 판결이 개판이어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 예, 우인성 같은 판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럼 항소심에서 예. 우리는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죠. 네. 저도 그렇고 바뀌어야 돼야 되고 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꼭 그렇게 될 것인가? 음. 우인성 판사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네. 우인성 같은 판사가 있다라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1심에서 뭐 무죄했는데 뭐 내가 뭐 그 2심에서 무죄하도 크게 내가 비난받겠어? 예.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장도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판단하기에 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그냥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면 되는데, 최소한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는 법 왜곡죄라도 있으면 처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네. 이제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데 이러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네. 어떻게 현재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입에 제가 거품을 강조하는 게 예. 사법부 개혁을 해야 돼요. 사법 어떻게 개혁을 해요? 해야 배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좀 뭔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느닷없이 또 갑자기 합당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엔요, 평범한 그냥 그 장사미사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튄다. 이를테면은 12월 3일 내란 일으켰죠.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 이슈도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영부영 그냥 또 이상한 방식의 구조가 나오고, 게다가 또 갑자기 또 1인 1표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합당 얘기 나왔다가, 왜 이럽니까? 민주당이 뭐 질서 정연하게 좀 움직이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매우 이제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버라이어티요? 국민들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여러 가지 관심거리 던져주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헷갈릴 거예요. 네, 많이 헷갈립니다. 1차 특검 끝나고 2차 특검은 난리를 치고 예. 하다가 또 뭐 검찰 개혁한다, 사법부 개혁한다, 그건 또 들어가면 합당을 하네, 1인 1표를 저러네. 네. 국민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들에게 보기에 정치인으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좀 매듭을 지어야지. 네. 검찰 개혁을 완성을 빨리 시킨다든지, 아니면 종합특검을 빨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특검 임명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차 특검 왜 또 임명 안 해요? 빨리. 임명도 이거 빨리 해서 예. 빨리 하든지 예. 뭘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던지는데 예. 문제가 있죠. 예. 그 이제 합당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많잖아요 지금. 예.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저도 매일 휴대폰이 터져버려요. 하루에 200개 300개 문자가 와요. 합당 찬성한다는 문자는 하나도 안 와. 왜 합당을 하냐? 한 300씩 문자가 옵니다. 진짜요? 진짜 저 그거 지우는 게 일입니다. 저만 오겠습니까? 전체 의원들 다 오겠죠. 예, 다 욕이에요. 아주 원색적으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당도 합당할 수 있죠. 예. 언제든 또 합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예. 지방선거 몇 개월 놔두고 뭔 도움을 받겠습니까? 예. 저 조국당 합당해가지고 예. 조국당 3%예요. 광주에서 국민의힘보다 떨어져요. 그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거? 예. 이런 혼돈만 오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난중하고 예. 예. 지금 내란 종식, 예. 또 민생도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사회 개혁과 민생에 우리가 당력을 주력을 해야 되지. 네. 갑자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예. 왜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 맥락에 맞게 예. 질서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정당이 좀 그렇게 움직여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툭툭툭 터져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좀 비슷한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2차 특검도 빨리빨리 임명을 해야 되고, 또 관본권 띠지하고 이건 뭐 쿠팡 특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도 좀 잘 지금 모르겠어요. 관본권 쿠팡 띠지 쿠팡 그 특검은 아직 사람 하나 구속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예단을 해볼까요? 예. 예단하면은
관본권 띠지 사건은 그냥 그대로 끝날 겁니다. 아무도 처벌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도 처벌 못하고 끝난다고요? 그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취재 편의점 나와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돈을 압수할 때 관본권 띠지자 세자면 띠지도 앞제 1번, 2번, 3번, 돈은 4번 이렇게 번호를 넣어야 된다니까. 이 번호를 넣어놓으면은 수사관이 이 번호가 있으면서 보냈으면은 명확히 고의성이 인정되죠.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검사가. 관본권 띠지는 앞제 번호를 안 넣고 그냥 돈만 세라 앞제 번호 넣으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뛰어대풀고 돈만 넣은 거죠. 그래서 업무상 그 과실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업무상 과실로 높고 끝난다. 쿠팡 문제는 어제 제가 언론 보니까 그 취업규칙 개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그 큰 걸 하나 잡아낸 것 같아. 취업규칙 개정한 것이 노동청까지 보고가 됐는데 일선 지청에 하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쿠팡과 관해서는 누군가는 처벌받을 것이다. 쿠팡은 처벌받는다. 그런데 관본권 띠지는 제가 볼 때 유야무야 된다. 유야무야가 아니라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범으로 될 것 같아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건진한테 이 관봉을 줬냐?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중요한 그것이죠.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특검팀에서는 단지 띠지를 고의로 버렸냐, 과실로 버렸냐에 초점을 맞을 것이나 더 수사를 발휘해서 건지는 상황에서 5천만 원 어디서 받았냐를 밝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특검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2차 특검을 맡아서 어떻게 특검을 지금 특검을 여러 물색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명 좀 추천을 했는데 공격이 좀 그렇고. 몇 명 하셨습니까? 저도 한 명 했어요. 한 명. 제가 아주 수사 등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추천을 하나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사한답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한테 많은 분들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은석 특검도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죠. 특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의 기대를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한 거예요. 지금 실은 김건희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없다고 판단해버렸다는 것, 또 검찰의 내란 개입법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은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근데 수사라는 게 검사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은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조서 한 줄기, 조서 한 줄, 조서 한 줄의 자백 조서를 받기 위해서 소쩍새가 한성이 국가직 범부 두은 것처럼 검사는 수시간의 밤을 새워야 됩니다. 수사 그리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 권성동, 윤영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재판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뭐 많은 의원들이 뭐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의원직 상실이죠. 상실이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성동도 계약서는 없었잖아요. 계약서 없었죠. 근데 이건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계약서 없어서 무죄하고 김건희는 계약서 없는데 권성동은 또 유죄했어요. 계약서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이제 없다는 것이 노인성 판사의 없다는 것인데 권성동과 윤영호 준 사람 원래 형량이 적습니다. 근데 권성동 2년이 선고됐는데 아주 기계적인 것이죠. 4년의 절반. 절반을 하게 되면 통상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좀 높이 줄 필요가 있었죠. 이 사람의 신분과 그동안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형 사유를 이거 썼더라고요. 검사로 15년, 국회의원 16년. 그러니까요. 그게 31년간 공직에 이바지했다. 이바지? 그걸 양형 사유 썼어요. 공직에 이바지입니까? 공직을 이용한 거지. 그렇죠. 공직을 이용해. 이자는 앞에 이자는 같은데 이거 이바지했다 그랬어. 이바지 공헌했다 이것이죠. 이것은 공헌한 게 아니죠. 공직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우 판결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칭송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재판정에서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다. 아주 깐깐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국민일보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재명 대통령 손원원 사건도 무죄. 이거 저 뭡니까? 그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 예, 이 사건도 무죄를 한 사람이니까 넘어가. 뭐 이런 이유로 들려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마치 비상계엄 했다 치고 그리고 이것은 정쟁이었으니까 여야 다툰 거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끝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과 국힘이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미래가 없는 거. 이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떠나서 진실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가겠다는 지금 준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 미래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뭐 마치 우인성 판사가 굉장히 이제 거룩한 문장으로 준엄이 꾸짖었으니 이걸로 그냥 끝내자라는 식의 주장을 설파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뭐라고 합니까? 특검을 말로 준엄이 끊고 끝내죠. 오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제일 재밌었던 게 내가 소 100마리 키우는데 농림부 장관 한 마리 그냥 갖다 주시고 내가 키우는 소야 그냥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농림부 장관 가져라고도 안 했어. 무죄. 이 사람 지금 무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뇌물 천국이 되겠습니다. 뇌물 천국이 되죠.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